와, XRP 진짜 지금 뭐 박앤세일 아닙니까? 완전 싸죠 지금. 자, 3,500원 요 밑에 가격에서는요, 입고 있는 지금 빤스까지 팔아서라도 최대한 많이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곧 XRP의 폭등이 시작될 겁니다. 자, 우리 XRP 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마켓 메이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62%라는 이런 전무후무한 역대급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XRP,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개별 종목보다는 비트코인 자체의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시장에 쭉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이거 조정 안 끝났다, 저마다의 가격 분석을 내놓고 있죠. 69K서부터 뭐 74K 요 정도까지들 많이 예상을 하고 있던데, 비트코인은 항상 그래왔듯이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할 때 그때 이제 쉬지도 않고 이렇게 상승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온체인 데이터는 조정의 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초록색 그래프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송되는 양을 의미하고요, 여기 위에 있는 하늘색은 총 활성 지갑 주소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할 때, 그때 이제 막 가격이 이래 하락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매수 대기 자금이 쌓인다고 보면 되는데, 누군가 시장에서 가격 충격을 흡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파란색 차트는요,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SOPR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 이 값이 기준인데요, 기준값이 1입니다. 지금 이 SOPR 데이터가 1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에서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손절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타이밍에 고래들은 물량을 더 공격적으로 쓸어 담고 있고, 심리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개미들은 결국 또 나중에 뭐 지붕만 쳐다보고 있게 되겠죠. 자, 우리 마이클 세일러님이 새벽에 이런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큰 기 하나 온다. 스트래티지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돈으로 3조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량의 비트코인 매수를 또 예고를 했는데요. 과연 진짜 얼마나 큰 게 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도 으뜸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고위급들이 사우디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젤렌스키가 회담 직후에 공식 성명을 내면서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안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만 동의를 한다면 이렇게 30일 동안 휴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개쪽을 당했죠. 그 뒤로 이제 러시아의 공세가 상당히 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미국과의 광물 협정을 조기에 타결하기로 약속을 하고 휴전안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 세상이 지금 트럼프가 의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전에부터 말했다 아닙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 러우 전쟁 휴전안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도 이제 좀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방침을 들이밀면서, 원래도 2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 50%, 이 미친 관세죠,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가 익하니까 캐나다에서도 또 이제 막 열이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공급하는 전기세를 이제 25% 세금을 붙이겠다,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막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다행히도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은 일단락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캐나다는 뭐 거의 이거 미국이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동맹국인데도 트럼프는 이래 막 망나니 칼춤을 시전하면서 돈을 위해서라면 나는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게 하얀색이 트럼프 1기 때 S&P 500 선물 차트거든요. 지금 이 빨간색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차트인데 똑같이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지금. 자, 여기 요 시점부터 추세가 이제 반전돼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멕시코의 관세를 25% 매기기로 했던 걸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까지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이래 막 위로 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뭐 비슷한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 자산 시장들이 지금 다 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쏘아올린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리세션 가능성까지 이제 커지고 있는 게 이유인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그 친크립토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 있죠. 이 사람이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을 공식화하는 법안을 재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얼마 전에 있었던 트럼프의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행정명령, 여기에 실망을 많이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 그 우리가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바로 이제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딱 적혀 있었죠. 자, 이거는 분명히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한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따라갈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 규모의 글로벌 자산으로 자리 잡을 거고, 자, 우리 XRP 홀더들 또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어쩌면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이더리움이 처음 판매됐던 가격 0.3달러, 단돈 400원에 이더리움을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솔라나를 0.2달러, 300원에 가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10년 뒤 우리 블록체인은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강하게 좀 말씀드린 것이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31일 날 작성한 글을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새로운 전자현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신뢰할 주체가 없더라도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무신뢰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고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분산된 검증자, 이걸 이제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드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경제의 원리에 따라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신뢰해야 하는 중앙의 주체를 여러 노드들을 통해 분산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장부를 각 노드마다 하나씩 작성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장부들이 일치하는지 위조 변조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신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덜 탈중앙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속도, 우리가 이제 TPS라고 하죠. 초당 몇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확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탈중앙화의 희생이 따르고, 이것은 곧 블록체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무신뢰성에 대한 희생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탈중앙화, 속도, 그 무엇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무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GKP라고 불리는 영지식 증명이 그 해답입니다. 자,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암호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이론으로 1986년도부터 사용된 개념이거든요. 어떤 상태나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그 문장의 참이나 거짓 여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정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또는 몇 글자인지 이런 비밀번호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안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의 블로그에도 꽤 오래전부터 영지식 증명에 대한 심도 깊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중에서 GK 롤업이라고 부르는 여러가지 체인들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기술의 상용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처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 레이어 1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가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탈릭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자들도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잘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을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작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9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분 증명 방식 POS로의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컨센서스를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변경하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바뀐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중전화의 통화 품질을 아무리 개선하고 심지어 공중전화 부스에 에어컨과 히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로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기술을 넘어서 신념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의 성격을 띠는 것들은 예외겠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지식 증명이라는 더 나은 기술이 점점 더 상용화가 될수록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에서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크립토 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VC 중에 하나인 해시드에서도 영지식 증명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기술 업체 라운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지난달에 열린 개인정보 기술 포럼 세미나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도 영지식 증명과 관련된 보안 기술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영지식 증명 기술 개발 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 엔비디아 등의 세계적인 IT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IT 기업들의 대결이 장이 되고 있죠. CES에서도 우리나라 영지식 스타트업인 G크립토가 무려 2년 연속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GK 보팅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여서 수상을 했거든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투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IT 신기술 공개회장인 CES에서조차도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서비스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기 최고로 적합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으로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애초부터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설계가 돼서 나온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코인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부득이하게 아직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차트도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70%가량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저점 매물대 근처에서 지금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최적의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을 꾸준히 매수를 해서 모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시드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VC들의 초기 투자가 있었던 코인이고, 그리고 토크노믹스도 보면 인사이더들의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핸들링하기 어려워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코인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 코인을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셀시우스 사태, 그리고 루나 사태, FTX 파산까지 이 시장에서 최고로 큰 사건이라는 것들을 직접 제가 다 겪으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스스로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크게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눌러주셨으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번으로 영지식이라고 문자를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 끄시면 종목 공유 못 받으세요. 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바로 다음 순서로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살짝 내려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댓글을 한 줄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신 휴대전화 번호 뒷 4자리 있죠. 예를 들어서 2156 문자 완료 이렇게 글을 쓰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악의적인 업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저는 이런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던가 금전 요구 같은 거를 일체 하지 않으니까 사칭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으로 우리 모두가 따뜻한 2025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